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협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신민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민석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즘 가장 또 관심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 아마 논의가 많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종교적 차별을 한 사례들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개신교 선교사를 위한 요양시설 건립에 전액 이제 국가가 이제 지원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신교 선교사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이제 국가가 사업비 전액 28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부가 다 지원한 이제 이런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상 이제 개신교의 선교사를 위한 거잖아요. 특정 종교의 목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종교 단체와 차별화된 대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시설은 아니지만 그 개신교의 목회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이제 차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 조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풍수원 성당 사건인데요. 이제 풍수원 성당 일대를 이제 개발 계획을 한 어, 사안인데 요 풍수원이라는 것이 좀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교우촌으로 이제 정착한 곳이 고 풍수원이었는데 이제 고종 때 이대중이 이제 부임을 해서 성당을 직접 설계하고 이제 중국인 기술자가 이제 성당을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준공하고 1909년에 낙성식을 했던 이제 성당이죠. 그리고 이제 원형이 계속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국가등록 문화재로 정식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횡성군수죠, 경도. 그쪽 횡성군수는 이제 풍수원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이제 개발하기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시공관리 계획이죠. 이제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구체적인 도시공관리 계획을 이제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이제 천주교, 원주교구와 이제 위험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은 있는데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이제 횡성 군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제 지자체가 이제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이제 위에서 상급 단체로부터 이제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그리고 사업 부진의 토지 등을 이제 수용 재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당 주변에 있는 일대 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수용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건데 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지자체의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일대가. 어, 성당만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를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그 주인 인근주의를 토지를 수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보호라는 거,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명목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 재결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성당의 문화재인 성당 자체에 대한 어떤 문화재성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리 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해준다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근을 관광 산업을 위한 이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연 이 일대를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성당이 이제 갖추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시설을 더 돋보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 시설로 인한 포교에 어떤 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이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정교 분리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했죠. 그렇지만 1심 법원은 대법원과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원래 1심, 2심, 3심, 뭐 3심이 대법원이니까. 근데 1심 법원에서는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결을 한 내용인데 대법원이 이제 달리 판결을 한 거죠. 어, 1심 법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자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사업 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이었고 부속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성당이 딸린 종교시설, 부속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업비의 약 3분의 2가량이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 승인이라든가 토지 수용 재결 자체는 이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라고 이제 1심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하지를 않았죠. 이처럼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주시 천주교 성지화 사업이에요. 예, 2013년이죠. 이제 전주시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성지 조성 사업을 이제 추진하다가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일자 이제 무산된 사업인데 다시 이 사업이 이제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6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은 이제 국고로 84억, 고비로 49억, 시비로 49억에 민자 98억을 합쳐서 총 한 280억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사업이었죠. 어, 그리고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이 시행 주체였고 전주시장이 보조 사업자로 해서 시행된 이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종교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등 특정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 추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음. 사실상 이제 특정 종교의 성지화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치명 자산이라는 명칭 또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이제 치명 자산, 그 산 이름이 치명 자산이라고 이렇게 천주교 분들은 이제 불렀나 봐요. 근데 본래는 그 산 이름이 승암산이었다고 합니다. 승암산. 그래서 이제 좌선하는 스님과 닮았다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중바이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름까지 이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이제 문화관광 사업에서 치명자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공식적으로 치명자산으로 이제 사용하기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 그 종교인들이 그 산을 치명자산이라고 불렀던 특정한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산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을 개명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여러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천주교 천지남 성지 요 사건이 이제 가장 이제 요 근래 아니면 꽤 오래됐죠. 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꽤 오래됐는데 이 사건이 주요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이제 광주시에 자리한 천지남 그리고 여주 주어사 이 두 절이 원래 한국 천주교 최초의 강학지로 이제 천주교인들에게 익숙한 이제 곳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천지남과 주어사가 천주교의 발상지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성지로 조성하는 움직임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터는 천진환과 주호사는 조선시대 때 사찰이었고 이제 정부의 이제 일반 이제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천주교 학자들이 그 천진환 주호사로 숨어들었다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보호해 줬다는 명목으로 스님들이 처형당하고 결국 절까지 폐사가 된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어,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이 천지남 그다음에 주호사 이곳을 이제 천주교의 이제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과 수원 교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일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지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진환과 주어사에 있는 이제 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완전 배제하고 이제 천주교만의 성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가 이제 반발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운대사 의징의 승탑비가 이제 그러니까 주호사 절터에 있었던 해운대사의 의징의 승탑비가 천주교 측에 의해 서울의 절두산 순교성지로 옮겨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천지남터에는 당시 이제 강하게 이제 참여했다가 처형된 오인의 묘역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천지남의 암자를 이제 풀이름 암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천지남이 사찰이 아니라 별자리를 보는 작은 초막이었다. 그리고 폐사된 뭐 사찰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이제 불교의 역사를 지우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에, 제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불교를 믿는 이제 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또 1797년 이제 홍경모가 지은 남한지 보면 천지남은 오래된 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산 적야경 선생님도 이제 기해년 겨울에 천지남에서 강학할 때 절은 다 허물어져 옛 모습이 하나도 없고 요사체는 반이나 무너져 빈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남기기도 했고요. 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다면 천지남이 절터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천주교 측은 천지남 주변 땅 38만 평을 매입해서 이제 천지남 100년 대성당 건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천주교의 최초 광학질환 성지를 만들기 위해 정작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에, 자비를 베풀었던 스님들의 희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불교의 역사 지우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남 사건은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 종교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과연 종교분리 원칙에 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보는 사례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 역사 지우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이 과연 종교 분리에 합치되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종교 단체의 성지화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 지우기의 행위들이 과연 어,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2011년에 이제 서울대 교구가 중구청의 서소문 공원 일대를 천주교 순교 성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 2013년 4월에 서울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14년 이제 3월에 안전행정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하죠. 그래서 소요 예산이 국비가 한 230억, 시비가 137억, 그리고 구비가 93억, 그러니까 종로 93억, 총 약 한 46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년에 2016년 2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2019년 6월 1일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어, 2018년 9월 14일에 이제 교황청에서는 소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가 포함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최초로 국제 공식 순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순례지로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대가 사실상 이제 그 많은 이제 범죄자들을 처형했던 곳 장소였어요. 그 소소문 일대가. 그리고 또 조선 초기에는 사육신이 처형된 장소이기도 했고, 또한, 또 근대에서는 동학혁명 지도자들이 전봉준이라든가 최시영이라든가 이런 동학의 지도자들이 처형됐던 곳이기도 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문, 그 지역 일대를 천주교의 단일한 성지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역사의 흔적을 성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지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예,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성지를 지우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한다면 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천주교 뭐 천주교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선도교의 어떤 역사박물관도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적인 이제 차별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닌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종교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입니다. 여기 광주는 이제 빛광자가 아니라 이제 넓은 물 광자예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데 이제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을 이제 천주교 순례길로 이제 만들고자 이제 경기도 광주시가 2021년 8월 26일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 천주교 수원교구와 천지남 성지 광주 성지 순례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남한산성을 끼고 그리고 천진항을 최종적인 이제 목적지로 해서 남한산성을 기타 여러 이제 지역을 이제 에, 순례길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천진항까지 갈 수 있게 천진함에서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 이제 순례길을 이제 조성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순례길을 조성할 때는 이제 불교계라든가 다른 종교계 그리고 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의견 수렴 없이 카톨릭계 순교 성지로 이렇게 예, 이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성지순례길을 만들어서 이제 예, 지역 활성화, 관광사업의 활성화 를 이제 도모하겠다.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벨트로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경기도 광주시는 이제 밝히고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에서 이 사업비를 감당할 수는 없고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지자체 비용으로 저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천지남 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이 과연 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런 이제 또 비판이 일고 있죠. 이 순례길은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의 성지를 일방적으로 천주교만의 성지로 조성하려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음. 우리나라 영토가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특정 종교 단체나 어, 아니면은 특정의 어떠한 역사만을 보호하게 하고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터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호국불교가 살아있는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지순례길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도 좀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게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의한 이제 종교 차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이제 종교 분야 책임 전무위원 선정에서 불교가 이렇게 배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2014년인데, 이제 연구재단이 4월 30일 한국종교학회에서 기독교 10명, 카톨릭 10명, 한국 종교 10명의 책임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불교학 분야를 제외해 이제 불교학계의 반발을 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재단에서는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11개의 불교 학술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 편향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사과와 개선 방안을 이제 강력히 요구를 했죠. 근데 연구재단은 이제 종교 편향적인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술 연구 분야 분류안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불교학계의 거센 이제 항의에 이제 어, 동년 8월 14일에 불교학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종교 분야의 불교학 분야를 이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의아하죠. 음, 네, 뭐 한국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의 아니게 빼먹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때죠.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독 선교회 설립에 선교회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정교 포교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이제 계획 서류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서 기독 선교회를 조직해서 공격적 선교 활동을 펼치자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의 종교의 중립성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일이죠. 음. 근데 실행은 안 됐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이런 게 공개가 됐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음. 우리는 정교 분리를 하고 있고 국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세속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죠. 이 단체는 총 70여 명이 활동하며 매주 청사 내부의 회의실에서 정기적 모임을 이제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미래창조과학은 이전의 교육과 기술부의 명칭이 바뀌며 신설 변경되기 전부터 예배 기독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내에 선교 활동을 위한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이라고 공개된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관련 문서에는 전 직원의 복음 전파와 기독문화 창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독 직장인 선교사 양성, 성경적 직장 문화 창조,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기여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있다. 얘는 기독교를 복교화하자는 얘기는 똑같아요. 공무원이. 예. 이거는 저, 음,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생활화하라고 권유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선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회가 없는 기관에 선교회를 창립할 경우 창립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자 이제 이것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의 위반이다라고 이제 거센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문체부에서는 문건의 작성 행위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건만 있지 실체는 없지 않느냐. 문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 문체부에서는 이제 그냥 작성 행위만으로는 이것이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하도록 권고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예, 발표를 했죠. 그 이후로는 이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어,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밝혀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솔직히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예,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지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소견을 한번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역화 및 종교시설물 건립을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걸 검토해 봐야 된다. 모든 국가 정책 사업, 공익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개개인 국민들이 충분히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곧 국민의 생활의 안녕에 이바지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종교인을 위한 이익이 더 크다. 그리고 종교인의 어떤 교리적인 전파를 더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많죠.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여러 종교를 믿고 있지만 상당 부분의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종교적 성지와는 관심 바뀌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러한 종교적 성역화라든가 종교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그런 사업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더구나 더욱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 엄격 분리론이라고 해서 정부와 종교는 최대한 분리돼야 된다. 즉, 종교와 국가 사이에 엄격한 분리 장벽을 세우고 정부는 세속적 영역, 종교는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 종교와 관련된 어떠한 예,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견해죠. 그리고 또한 견해는 원조 금지론인데 국가가 종교를 위해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원의 의미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완전 이제 분리시키는 방법 그리고 어, 언, 어, 원조는 금지하되 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제 뭐 문화재와 관련된 종교지만 문화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중립론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자.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거나 혹은 세속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종교들 간에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어떤 세속적 목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만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허용된다라는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견해죠. 음. 완전 이제 정교 분리를 위해서 이제 예, 세속적 영역, 이제 정신적 영역으로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완전 분리시켜가지고 엄격 분리하고 어, 원조를 금지하는
견해가 있고 중립론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제 살아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종교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종교가 시민사회 운동과 결합되거나 혹은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현상으로 관습화되어 버린 경우,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이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레몬 판결이 있는데 이제 이 판결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어떤 조치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그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세속적 이익을 도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된 효과가 종교를 진흥 혹은 억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억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종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과도한 유착을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음.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종교단체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분히 이제 좀 종교인들한테는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나름대로 권력은 종교와 역사적으로 많은 밀착적인 관계를 갖고 가져왔었죠. 어떤 종교의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맹목적인 부분이 정치적 권력자가 이용하기에는 그 옛날에는 아주 효율적인 단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 단체들도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이 종교단체와 국가의 유착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위해 선심사업으로 종교단체의 어떤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체부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이. 그래서 이 종무실에서는 각 종교단체들에 대한 종교 문화시설 관리,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종교단체 건물 시설 짓는 소요되는 뭐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이제 곳인데, 이 문체부의 종무실이 올해죠. 2023년 예산이 거의 이제 1,000억에 가깝더라고요. 1,000억. 맨 처음에 이 종무실이 시작할 때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작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예산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이제 커졌죠. 그러니까 매년 이 종무실에 의해서 종교단체들에게 들어가는 이제 국가 예산이 거의 이제 1,000억대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지위에 있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 포함된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도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합리적 목적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어떤 특정 종교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종교분리 원칙의 위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제 세속적인 합당한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세속적 목적 없이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종교 운동의 지원은 해당 종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분리에 위반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놓고 어떤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이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명목을 만들죠. 이런 국가 재정의 지원은 굉장히 재량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아니면 종교 시설물 건립으로 인한 지역 지자체의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이런 명목을 내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교 분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에는 일탈남용, 아주 명목적으로 재정적 지원,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뭐 종교운동 지원이라고 걸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문화사업이고 지역 활성화의 사업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체를 알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지금의 이제 사항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한 이제 종교의 자유와 종교 차별에 관한 이제 개선 방안들을 이제 한번 에, 제안을 해볼 생각인데요. 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이제 차후에 하겠지만 우선은 이제 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이제 방안을 이제 예,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이제 개선 방안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을 보면 이제 공무원 임용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제 종교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59조 1항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종교 중립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밝히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 업무, 그러니까 종교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미 판례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어느 정도 사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가지는 입법을 하고 구체적 사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립의무 위반을 할 때는 이러했을 땐 어떠한 제재와 공무원은 제재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입법 사항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이제 선언하는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그 역할을 하는 원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규범적 의미가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부실해서 마치 선언적 규정처럼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종교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종교적 차별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화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례에서 인정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사항을 이제 교육법, 이제 관련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구체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의 종교에 관한 불간섭 조항으로는 이제 교육기본법, 이제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 금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정적 재정 지원 금지, 특정한 종파적 양태에 따른 국가 행사 등의 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교육법
이제 관련 교육법에는 이제 종교적 자유침해와 종교적 차별에 관련된 이제 구체화된 입법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공립대학,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금지, 종교 중립의 문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 재단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국가가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사립학교 내의 미션 스쿨 같은 이제 사립학교법의 이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사항들을 그리고 종교적 차별에 대한 사항들을 좀 판례가 인정한 구체적 사항들을 이제 이런 사립학교법, 교육법에 입법을 해서 명백히 그 위반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 있거든요, 판례 내용이. 그런데 그냥 이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입법은 없다. 어, 왜 이런 이제 사립학교법에 이제 종교적 자유 침해와 종교 차별에 관한 입법을 그, 하게 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교육제도 현실이 에, 일반적으로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어,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적 자유 보호를 위해서 어, 이런 기본 법률에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경우 차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시켜서 입법을 하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예시적인 사항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 법안 제정이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에 2009년에 이에 이제 두 번째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유엔에서도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차별 행위들을 이제 민사법, 민사상의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구제책이 굉장히 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본질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어,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저기 차별적인 행위들을 이제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별금지 법안은 뭐 2017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제 반대를 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적 지향, 성소수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 교리에 입각한 이제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죠. 현재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만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제 국회 내에서는 이제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법률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차별에 대한 언급은 이제 제3조 금지 대상, 그러니까 차별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하나로서 종교가 언급이 될 뿐이지 어떤 종교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이 차별금지 법안에도 없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지 법안에도 그런 구체적 입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별 법률에 아주 중요한 이제 법률에는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 자유침해, 종교적 차별한 행위들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입법함으로써 이제 종교적 자유침해, 종교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이제 차별적 행위가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차별도 있고요, 성차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학벌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차별적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음, 솔직히 어, 우리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행위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좀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안이 이제 의결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차별로 침해된 권리를 부재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또는 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종교차별로 인한 분쟁,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원인데 만약 역사 지우기를 한다, 아니면은 불교의 역사 지우기에 어떤 그 특정 종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 종교단체에 우선 문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상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대화 타협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행정주재, 지자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종교적인 차별로 인한 이제 여러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청회를 통한 해결 방법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의 재정 지원이 문화유산 보호와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와 결부되어 있다면 특정 종교의 차별을 인정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특정 종교의 재정 지원이 되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잘 공청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이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제 천지남 사건을 예를 들면 이제 천지남 성지 사업과 같은 경우 동사업을 승인할 때 관계 종교계와 협의할 수 있는 공청회 또 협의 절차를 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사업이 다른 종교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계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행정 소송 방식의 도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우리나라의 행정 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고요. 또 무명 항고 소송으로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무명 항고 소송을 언급을 했냐면 어, 여기서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전시 및 배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법원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전시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나 보훈처장이 이걸 고치지 않고 있어요. 수년간. 어,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런 자기 의무를 확인시켜서 강제시킬 수 있는 소송 방식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 천지남 같은 경우엔 사실상 이 천지남 성지 사업에 이제 불교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남 그 터가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의미 있는 불교적 역사적 흔적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라든가, 뭐 전시관이라든가, 조그만 전시관이라든가 이것들을 어, 설립할 수 있는 의무를 확인시켜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역사를 국민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법부의 도움을 얻어서 이런 소송 방식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만약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이제 사업을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특정 종교의 차별행위다라고 이제 차별행위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또 다른 종교단체가 이제 제의를 할 때 이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예, 지자체나 이제 국가의 승인을 얻으려고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른 종교단체가 이 승인을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이거는 종교적 차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이제 위법한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정지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우선은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제 사전에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이제 본격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어떤 위법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장 설립 허가를 하는데 설립 허가가 나왔어요.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인근 주민들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해서 이제 승인의 이제 한번 설립이 돼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돼버리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사업계획 승인을 우선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차별도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개선 방안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종교적 차별은 이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이제 민주주의에 이제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맹신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 표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종교적인 마찰이 있고 자기 종교를 위한 세력화를 이제 점차 확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만 있게 되면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지금 사회와 같이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종교적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덜 나위 없이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좀 더 그 본인의 종교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종교는 부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는 부모와 같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더 돈 많은 부모가 더 좋은 부모냐? 능력 있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냐? 능력 없는 부모가 더 좋은 거냐? 그걸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냥 부모는 자식에 있어서 제일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야, 우리 부모 재력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 밑으로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네 부모님 밑에서 살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부모와 같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로부터 잘 성장하고 잘 이제 성인으로 성장했다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죠. 그것이 부모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그러면 함부로 내 부모 믿으라고 종교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성경장시켜준 그 종교가 좋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포교하거나 세력화할 것은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어떤 종교적 차별이든가 종교적 자유 침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음,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제일 위대하니 나의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리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든 자가 복이 있으며 평화를 만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종교도 평화를 파괴시키는 자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어.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논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이 이제 격화되면 입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순수한 종교적 믿음을 이제 잃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사람이 문제지 종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든가 종교 차별은 어, 우선은 이제 법적인 영역도 있지만 종교 간의 종교인으로서 이성적인 대화 토론 그리고 합의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 천지남 사건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스님들이 왜 천주교 신자들을 돌봐줬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게 순수한 믿음 아닐까요? 종교로서. 그러니까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분들을 보호해줬겠죠. 그런데 요즘은 종교인들 사이에 종교인으로서 공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대화 토론이 필요하다. 합리적 접근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